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입니다. 이 구절은 사치하다 보면 공손하지 못하게 되고 검소하다 보면 고루하게 되기 쉬운데 공손하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고루한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사치와 검소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치가 공손함을 잃게 만들고 검소함은 때로는 고루하게 보이지만 그런 고루함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통해 사치와 검소의 차이, 그리고 고루함과 공손함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치는 외적으로 눈에 띄는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통해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덕목 중 하나인 공손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맹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 검소하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점차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만족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차 공손함을 잃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자만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치가 가져온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사치가 가져온 공손함의 상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치가 공손함을 잃게 만든다는 경고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할 때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사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와 배려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우리는 사치를 추구할 때 그 이면의 영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소함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검소함은 소박하고 절제된 삶의 태도입니다. 검소함은 때때로 고루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고루함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교훈을 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B씨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검소하게 살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루하고 올드 패션처럼 보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결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배려하고 공손하게 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존경을 표했습니다. B씨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치보다는 정신적인 풍요와 사람들 간의 깊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고루하다고 느껴지는 삶 속에서도 자신이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검소함은 그에게 더 큰 안정감과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그는 사치에 빠져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인간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루함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고루하다는 말은 보통 유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전통적이며 구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이런 고루함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C씨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하게 일어나고 항상 똑같은 루틴을 따르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예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의 고루한 생활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꾸준한 노력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CC는 고루한 삶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했고 그의 꾸준한 태도와 예의 바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유행이나 사치에 휘둘리지 않았지만 그가 지닌 진정성과 신뢰는 결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루함은 유연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꾸준함과 일관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고루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유행이나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치와 검소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사치와 검소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절제와 신중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경제적 여건,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절제와 신중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면 그 이면의 가치가 무엇인지, 검소하게 살고 싶다면 그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와 존중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고루해 보일 수 있는 태도를 택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성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영고의 구절을 통해 사치와 검소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사치는 사람들을 공손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검소함은 때로 고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루함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사치와 검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고루한 삶 속에서도 진정성과 꾸준함을 실천해 보세요. 진정한 리더십과 행복은 사치보다는 검소한 마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검소하면서도 진정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